자, 이제는 시험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입력, 그죠? 시험 입력. 자, 시험 제목, 시험 기간, 제한 시간, 응시 타입, 중복 응시, 채점 방식, 시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시험 제목. 이제 말 그대로 시험 제목을 입력하는 거죠. 시험 제목 입력하면 되고, 시험 기간은 이제 그 출제할 시험, 그죠? 출제할 시험에 그러니까 출제한 시험, 그 시험을 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까지만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아직 기간이 안 됐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났거나 그러면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여기는 뒤에 있는 시험 기간 없음, 이거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요거는 이제 그 시험, 해당 시험을 이제 그 응시할 때 제한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만에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는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아시겠죠? 설정한 여기 시간대로 시간 안에 다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정한 값이 되면 설정한 그 시간이 되면 시험 응시하다가 시험이 딱 되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강제적으로 학생들의 답안지를 제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정한 그 시간 안에 응시를 하고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제한 시간 없음이 있어요. 그죠? 체크하면 제한 시간에 상관없이 널널하게 이제 막 몇 시간씩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응시 타입, 한 문제씩 응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 그죠? 한 문제씩 응시, 이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한꺼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보여줘요. 그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또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말하기나 아니, 그러니까 듣기 평가나 말하기 평가할 때 좋죠. 한 문제씩 보여지니까. 꼭 문제를 풀어야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풀고 그냥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풀든 안 풀든 그거는 이제 응시하는 학생 마음이죠. 그리고 문제 번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 문제 버튼이 있고 다음 문제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 눌러서 문제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체크되어 있으면 뭐 상관없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에 하나의 문제만 보여지는 게 바로 응시 타입에서 한 문제씩 응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출제되어 있는 그 해당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페이지에 모두 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풀고 그냥 그 페이지에서 답안 전송 버튼 눌러서 전송해서 시험을 종료하는 그런 타입이 바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 요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응시가 있네요. 중복 응시 보면 허용이 있고 마감이 있어요. 중복 응시 허용, 그러면 하나의 시험에 같은 학생이 여러 번 응시를 할 수 있어요. 마감으로 해놓으면 하나의 학생이 시험 하나에 한 번만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응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채점 방식, 자동 채점이 있고 직접 채점이 있죠. 자동 채점은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채점을 해버려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리고 직접 채점은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채점을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상에서. 대신에 관리자가 직접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하고 원래 그 시험의 답안하고 관리자가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선택해서 OX를 선택해서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동 채점의 장점이 그거죠. 관리자가 따로 손댈 게 없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하니까. 그죠?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자동 채점. 자동 채점의 단점.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뭐 철자라든가 그런 게 틀리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띄어쓰기 그런 거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정답이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세 글자. 근데 학생이 답안을 쓰기를 이순신 장군님, 성웅 이순신. 이게 다 맞는 답이지만 요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아니면 다 틀린 게 된다라는 거죠. 채점할 때, 자동 채점일 때는. 아시겠죠?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관식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좀 긴 답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또 말하기 평가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파일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말하기 시험 볼 때 자기의 이제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음원 파일을 그 답안지에 같이 등록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그 등록한 음원 파일을 직접 들어보고 맞았다 틀렸다 채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로 간주를 하거든요. 자동 채점을 해놓으면.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관리자가 직접 들어가면서 봐가면서 그렇게 채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결과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네요. 공개는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게 되겠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않는 게 되겠죠. 시험 결과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까지도 안 보여주면 안 되겠죠. 시험 결과를. 그죠? 시험 결과를 비공개로 해놓는, 시험 결과를 비공개로 해놓는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했던 학생,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점수를 보여주죠. 답안지도 보여주고, 채점표도 보여주고,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근데 차이가 뭐냐면, 공개로 해놓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성적이 공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압박이 좀 심하겠죠. 학생들이 성적이 공개되니까 다른 학생들도 내 시험 성적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공개라는 거는 다른 학생들한테 내 성적을 공개한다는 게 되죠. 기본적으로 시험 결과는 자기 자신한테는 당연히 보여지는 거고요. 학생들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성적이, 공개일 때는 내 성적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공개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마친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시험 설정을 하지 않고 문제 입력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험 설정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제목 쓰고 시험 기간도 한번 정해보죠. 11월 8일로 한번 해볼까요? 8일. 시험 기간 없으면 체크 풀고요. 그냥 제한 시간은 3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3분. 3분 좀 짧다. 10분, 20분, 10분. 이것도 작 빼고. 한 문제씩 응시, 그 다음에 허용하고, 자동 채점을 하고, 공개해놓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입력 눌러서 문제를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여기까지 시험 입력, 시험 설정까지만
설명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설명에서 문제 입력하는 걸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죠.